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종목, 최근에 아주 크게 흔들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샘트렉스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차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종목이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죠. 하루에도 몇십 %씩 움직이고, 심지어 12월 초에는 장중에 3배 가까이 튀었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도대체 샘트렉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인보콘 인수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많냐?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특히나 고위험 종목입니다. 이건 뭐 투기성 종목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가져가라. 이 종목은 진짜로 그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일단 회사부터 알아가야겠죠. 여러분, 샘트렉스는 일단 미국 기업입니다. 규모가 아직 크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로캡 기술 기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보안, 여기에는 비콘 인더스트리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꽤 오래됐고 학교, 기관, 병원 같은 곳에 들어가는 보안 카메라, 관제 소프트웨어, 출입 통제 시스템,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보안 기술 회사라고 하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산업 서비스, 여기서는 AIS라는 회사가 움직이는데요. 공장 설비 옮기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정교한 산업 작업을 해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돈 버는 사업이죠. 이 두 사업은 꾸준히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익이 잘 안 남습니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7,600만 달러 정도지만 순손실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남는 게 적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샘트렉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재무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략 자기 자본 대비 5에서 6배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는 부채를 많이 써서 사업을 돌리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샘트렉스는 작은 기업이고 적자가 나고 있고 부채가 많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뒤에서 설명하는 인보콘 딜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샘트렉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핵심으로 들어갈 건데요. 최근 보시면 샘트렉스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들렸는지, 연속적인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그 흐름부터 먼저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인보콘 인수 발표인데요. 2025년 11월 중순에 샘트렉스가 텍사스에 있는 인보콘 INC라는 회사를 706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왜냐면 인보콘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IT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항공 방산 시스템 회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만드느냐? 바로 발사체, 미사일, 위성, 우주항공, 그 다음에 국제 우주정거장, 진짜 이런데 들어가는 계측 장비, 센싱 시스템, 텔레메트리스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와 방위 관련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기술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반응합니다. 샘트렉스가 갑자기 항공우주 방산으로 피벗하는 거 아니야? 보안 산업 서비스에만 머물던 회사가 갑자기 스케일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확 올라온 겁니다. 방산 우주라고 하면 스토리가 짜임새가 좋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700만 달러인데 당시 샘트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 약 27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의 2배 넘는 회사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로 큰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시장이 이 회사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의문도 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갭이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흐름인데요. 9월 말에 있었던 1대 15 역주식 분할이 시장 분위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역주식 분할이 뭐냐면 주식 개체수를 줄이고 단가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나스닥은 주가 1달러 이상 유지라는 상장 유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맞추려고 분할을 한 겁니다. 근데 역분할이라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재무나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확 올라옵니다. 실제로 샘트렉스는 그 이후로 하루 변동성이 20에서 40% 날아오르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투기 종목처럼 움직였죠. 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급등 사건인데요. 인보콘 인수 기대감이 한 번 더 불을 붙였습니다. 장중에 3배 가까이 치솟는 날이 있었는데요. 근데 바로 그날 다시 내려오죠. 이 종목은 정말 단타들의 전쟁터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인보콘 인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딜이냐,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인보콘 인수는 스토리로서는 정말로 강력한 제로입니다. 왜냐면 인보콘이 가진 기술이 진짜로 하이엔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고속으로 이동할 때 충격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미사일에서 발생하는 초고속 움직임을 어떻게 계측할 것인가, 발사체 내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기술은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업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 국방 쪽에서 검증도 받아야 하고 실제 미션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이죠. 자,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샘트렉스가 이걸 가져온다고 이게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샘트렉스는 인수 후에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는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르게 돈 벌려고 하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산, 우주 사업도 갈 거다, 이런 신호죠.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트렉스는 부채가 많습니다.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기 몸값보다 큰 회사를 인수한다? 자연스럽게 희석 리스크, 그 다음에 추가 자금 조달 이야기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딜은 장기 성장 스토리로는 정말 강력한데 재무 측면에서는 부담이 큰 딜이라는 걸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추공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눌림에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 정확히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잘못하면 하루에 20-40%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걸 버티려고 마음먹는 순간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기 투자자라면 딱 두 가지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인보콘 딜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는가, 그리고 인수 후에 통합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기 투자자라면 딜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현금 흐름과 부채, 사업 구조 변화를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더 중장기 투자로 좀 접근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중장기로 투자를 가져간다기에는 리스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적자라든지 부채, 마이크로캡, 변동성 폭발, 여기에 역주식 분할까지 최근에 들어갔다. 이건 펀더멘탈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손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황금손 지표에서는 이날 바로 11월 26일에 롱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급등이 지금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날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220%, 저점 대비 13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엔 매수 타점입니다. 타점은 어느 구간에서 잡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선 지표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 황금선 지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영상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상단 문의 클릭, 그리고 나서 이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요. 이 설문조사지에서 부자되는 지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교민분들은 국가번호 포함해서 휴대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트랙스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산업 회사입니다. 뭐 보안 산업 서비스 중심 회사에서 항공 우주 방산 사업까지 확장하려는 변곡점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정말 재평가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재무와 변동성을 감안하면 아주 큰 도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버콘 인수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레버리지 부담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자, 샘트랙스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더보기란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